안녕하십니까. 주방유튜브 정희섭입니다. 이번엔 추석을 맞이해서 명절 선물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길래 제목을 명절 선물로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또 명절이니까 이번 달부터는 계속 이 명절 선물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좀 정리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오늘은 명절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선물 그러면 이게 기관 운영비야 기타 운영비야 이런 질문들이 아직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 의미가 참 없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직접 이렇게 기관 운영비든 기타 운영비든 지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재무회계 교육도 가서 보면 이렇게 받으시니까 궁금해서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근데 이걸 직접 WFOC에 입력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황에 따라 약간은 틀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관 운영비가 맞습니다. 누구에게 주던 간에. 하지만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줄 때는 기타 운영비로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잘 됐네 잘못됐네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예산회계를 쓰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질문은 그나마 이제 좀 궁금해서 하시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가장 많은 질문들이 선물 사도 되나? 이런 질문. 또 어때요? 줘도 되나?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질문이죠. 돈을 지출하기 전에 이미 어때요?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어때요? 이거 물건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줘도 되냐? 이런 질문 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또 이거 말고 꼭 명절 선물 아니더라도 뭔가 돈을 좀 지출하시기 전에는 저희한테 한 번쯤은 이렇게 의논을 해주시면 그래도 나름 저희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 경험치가 있어서 조언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사도 되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간혹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줘도 되나? 줘도 되죠. 당연히 됩니다. 근데 간혹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물 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의심이 드는 거. 딴 곳에 선물 말까, 즉 이게 그 명절 선물이 아니라 다른 물품으로 산 거 아니야 하는 의심.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가시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 이런 의심이 드는 거. 또는 어때요? 좀 제품의 질이 좋고 뭐랄까 이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증빙이 안 되는 것들도 왕왕 있어요. 이렇게 증빙이 안 되는 것들, 즉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왜? 장기화기관은 비영리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때요? 사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가품이 있겠죠. 값어치가 높은 거. 이거요. 여기는 김영란법 대상자는 아닙니다. 대상 기관은 아닌데 여기를 감독하시는 분들은 전부 어때요? 김영란법에 민감하신 분들이거든요. 굳이 어때요? 의심살 행동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법과 규칙 어디에도 고가품은 사서는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이제 그만큼의 자금 여력이 또 뒤떨어지냐는 건 별개의 문제가 되고, 제가 영업적으로 한번 나는 어때요? 어르신들한테 이번에는 어때? 100만 원짜리 뭐를 영양제를 사서 다 나눠드릴 거야.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고가품은 하시지 말아라. 또 하나 이제 현금성. 돈으로 금방 바꿀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상품권이나 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때요? 선물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긴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왜? 의심.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기관 돈을 빼서 갖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거 없어요. 의심이 든다. 이것뿐이지. 법에 상품권으로 하지 마, 금으로 하지 마,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또, 자, 장기화 기관은 비영리 기관이죠. 이유는 딱 요거 하나예요. 그 외에 이제 가능한 한 가지만 제가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 이 사람한테는 이거 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거 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약간 또 뭐를 의심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직원도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를 선물을 주고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는 10,000원짜리를 준다 그러면 그게 차등이 되게 되면 이거 사회복지사가 뭐 지인이거나 친척이거나 아니면 뭐 자제분들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의심불러 일으킬 행동은 안 하는 게 좋다. 선물 살 때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또 줘도 되나 하는 문제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직원들한테는 어때요? 줘도 되죠, 당연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게만 주시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인들, 이거 내 친척이거나 친구거나 어디한테 선물을 줬다고 하는데 이 선물이 어때요? 친구분들한테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봐요. 예. 예,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어요. 또 어때요? 내 친구라도 나한테 도움이, 내가 기관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쪽에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절 선물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 이게 문제된 예도 저는 없다고 보고 이걸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여기 뭐 영장 갖고 와서 볼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또 하나는 어때요? 수급자 어르신.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첨예하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수급자 어르신한테 줘도 되느냐? 저는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선수재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알선수재라는 거는 어때요? 소개를 해주고 이익을 취하는 거죠. 예. 즉 어르신들 이렇게 한 분 제가 아이 모시게 되면 본인부담금 5만 원 10만 원 받을 거 5만 원만 받을게 이랬을 때 이게 알선수재겠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대가를 지불해 준다거나 이럴 때.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때문에 어때요? 명절 선물까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명절은 어때요? 1년에 딱 2번밖에 없잖아요. 설, 추석 이렇게. 근데 이 2번을 가지고 뭐라고 문제 삼는다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고가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대표님들 보면은 어때요? 참기름, 미역, 뭐 소금, 뭐 김, 식용유 이런 거 많으신데 이런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장기간 기간도 서비스업이에요. 때로는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영업이라는 행위 중에는 어때요? 이런 선물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돼요. 예. 물론 이제 영리기업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될 이런 얘기가 되는 것조차 어때요? 예, 여기가 비영리 기관이라서 그렇긴 한데 특히 이제 수급자라든가 지인분이라든가 뭐 직원 이런 구분 때문에 그런데 그냥 공정하게 하시면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알선수재라는 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기적일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정기적으로 기저귀를 매월 예를 들어서 한 박스씩 드렸다라든가 이건 대가성으로 볼 만한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정기적일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물론 저번에 한번 이제 목욕을 가지고 목욕 차량으로 일반 어르신한테 목욕을 해줘서 문제가 생긴 예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변호사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예, 그건 뭔가 좀 유권 해석하시는 분이 잘못 해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가성이 명확히 할 때 이럴 때 이제 처벌받는 조항인 거지 이렇게 명절 선물하는 거에 뭐 작게 뭐 돈 10,000원짜리 김 하나 선물하는 거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해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명절 선물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도 되고 줘도 됩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이 정도지. 그리고 제가 여러 번 10년이 넘게 이걸 봐왔지만 대부분 선물이 저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대표님들한테 받았는데 대부분이 적정한 수준이에요. 그렇게 크게 뭐 막 튀는 그런 선물은 없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증빙입니다. 증빙.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싸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수증 없는 데서 사지 마시고 또 의심 가는 것도 증빙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영수증으로만 끝난다? 상품권 사고 영수증 발행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건 난 떳떳해? 아니죠. 어떻게 썼냐가 중요한 건데. 현금성인 경우에는. 금을 샀어요. 골드바를 예를 들어서 $1 골드바를 한 50개 사가지고 막 나눠준다? 근데 어떻게 썼냐가 중요해요. 현금이잖아요, 이건요. 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성일 때는 이 영수증 갖고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증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증빙을. 없다가 영수증이 필요가 없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영수증 외에 어때요?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줬어. 상품권도 누구누구에게 줬어를 어때요? 가능한 한 직원인 경우에 사인까지 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야 뒤탈이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직원이 10명이면 10개 샀어. 이거는 어느 정도 말이 되잖아요. 비슷하게. 뭐 한 15개, 20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유 주고.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한 한 어때요? 이 상품권이나
금이나 이런 거는 좀 아닌 게 맞지 않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이제 즉 이 영수증 갖고는 되지 않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증빙을 위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감독자가 이해할 만한. 감독자가 보니까 반드시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해할 만한 어때요? 증빙을 추가로 쭉 어때요? 선생님들한테 사인 받은 거라든가 뭐 또 어때요? 어디 뭐 상식적으로 총 직원이 30명인데 내가 35개 사서 40개 사서 10개는 외부인한테 줬어. 뭐 이런 어떤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가능한 한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선물이 제일 좋고요. 자, 이 설명을 할 때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어야지 대표님 혼자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자, 명절 선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인데 추석에 이제 저 보름달처럼 대표님들 기관에도 모두 어때요? 진짜 만복이 깃드시기를 좀 풍성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이제 기원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추석 때 보름달에 여러 장기환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어때요? 빌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연휴가 굉장히 길어서 다들 즐거우시죠? 많이 즐거우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즐겁거든요. 연휴가 굉장히 길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즐거운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연휴 기간 중에 이제 휴일로 지정돼서 저도 이제 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월요일 날이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화요일에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